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또 외지인 매수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기 강의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 신규 서적 요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똘똘한 한 채 투자하러 서울로 외지인 매수 한 해 3.4만 건. 똘똘한 한 채 투자하러 서울로 어떤 기사님인지 몰라도 대단하십니다.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하기 위해서 서울에 집을 샀는지, 나중에 자식이 살게끔 산 건지, 내가 이사 갈 계획인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셨는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읽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 얘기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집을 살 때 왜 사는지 혹시 아세요? 자, 어떤 분이 충청도에 살고 있어요. 내년에 서울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을 미리 사놨어요. 전세 만기 1년 남은 집을 사놨어요. 이게 똘똘한 한 채 투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내가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내년 2년 후에 장가를 갈 건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전세 끼고 집을 한 채 사놨어요. 똘똘한 한 채 투자인가요? 글쎄요. 제가 서울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내 집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오르니까 불안해서 미리 사놨습니다. 서울에 똘똘한 채 투자인가요? 자, 플러스 알파로 외지인 매수. 결국에는 외지인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하신 건데 정말 여기 성함은 안 나오지만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사람이 집을 왜 사는지 어떻게 평가하시죠? 이걸 왜 본인이 판단하시죠? 무슨 말이냐? 앞뒤 막론하고 이 기사는 일단 틀렸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집 사는 이유를 남한테 설명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서울에 집 샀는데 똘똘한 데 찾아서 한번 투자해놨어. 그거 투기네. 무슨 투기야? 우리 아들이 들어가 살 건데. 이러면 끝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기사는 여러분한테 어떤 느낌을 주려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서울의 집은요. 원래 외지인이 사요. 원래 외지인이 산다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집을 서울에 살던 사람만 사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유입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출퇴근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왕복에 3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이분이 서울에 집을 사고 싶지 않을까요?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 한국의 직장이 어디에 많죠? 이거 지방 불균형 되게 심하거든요.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가 한국에서 어디에 제일 많아요? 서울에 완전 몰빵돼 있잖아요. 그러면 집을 어디에 구하려고 하겠어요? 서울에 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는 사람들이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아요.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던가요.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통해서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도, 혁신도시도, 기업도시도 주말부부, 결국 얘기해서 거주지를 옮기지가 서울의 집을 팔질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서울은 일자리가 많고 앞으로 살고 싶고 그렇기에 학군을 포함한 인프라가 좋단 말이에요. 서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에서 서울로 오고 싶어 하죠. 차라리 문제 삼으려면 외국인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사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흔들리거나 기사의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자의 의도대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울 집은 원래 외지인이 사고요.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이거죠. 서울에 있는 집을 사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죠. 2022년도 2월 11일 날 썼는데 지금 많은 분들은 서울이 하락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하락하고 있는 집을 왜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살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제가 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하락하고 있는 시장을 받아주고 있는 사람들인 건데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데 이런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서울에 자꾸 집을 사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 껴놓고 미리 사놓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증여가 말도 못합니다. 역대 최다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한 물건은 5년 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집값이 비싸다 아니면 다주택자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서울에 원래 살면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지금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의견이 있는 동시에 전세를 활용할 줄 아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있는 거지, 서울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기사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소문에 흔들리고 시장을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에 이제 겉에 맴돌고 있으실 뿐이지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왜? 전세도 없애고 있잖아요. 전세를 없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분들이 서울에 집이 비싸니까 전세로 살면서 추후에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었는데 TV만 틀면 하락하고 있다. TV만 틀면 금리 얘기하고 TV만 틀면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망설이고 있는 사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방에서 나중에 서울 집이 필요한 분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뭐 투기를 하는 건지 투자를 하는 건지 자식 걸 사는 건지 자기 걸 사는 건지 저는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은 투기꾼들이 또 서울에 집을 올리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투기꾼들 다주택자는 서울에 집을 거의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여기 보여드리면 쉬운데요.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일단 취득세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1억 2,4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에요. 종부세 나오죠. 팔 때는요. 양도세율이 높잖아요. 다주택자는. 지금이야말로 서울의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시즌이에요. 왜? 심지어 저마저도 특이한 방법이 아니고선 접근이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투기꾼들이 왜 굳이 여기 오겠어요? 딴 데 가지. 정리하자면 서울에 집을 사고 있는 분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서울에 집이 필요한 분들이거나 서울에 집을 사놓고 싶은 분들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애시당 쪽 공급이 충분하고 매물이 충분했으면 이분들이 똘똘한 한 채로 서울에 집을 사놓던 안 사놓던 원래 서울에 집이 필요했던 원래 서울에 제일 집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예요? 서울에서 월세나 전세 살고 있던 분들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박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서울에 지금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던 분들이 외지에서 나중에 서울로 올 분들보다 더 급하죠. 서울에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을 계속 공포심을 조성해서 서울에 있는 집을 안 사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외지인들이 산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에 월세나 전세 살고 있던 분들이 서울에 집을 사고 그거를 전세를 놓으면 외지인들이 와서 또 전세를 살고 또 서울에 새로 지어지면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부자들이 옮겨가고 밑에서 올라가고 외지에서 들어오고 자체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외지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주택이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아주 주택시장을 개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돈 있는 사람, 시장에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집을 가져가고 잘 모르시고 겁이 나고 계획이 없는 분들은 전세로 밀려났다 전세도 하니까 월세로 밀려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경기도로 밀려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더 멀리 밀려나고 있는 게 실정이에요. 말 그대로 어떤 지식과 자산의 격차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의 양극화를 말씀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과거의 경험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강남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 데가 나중에 안 오를까요? 강남만 이만큼 올라가고 강북이랑 다른 데는 안 올라갈까요? 이거는 주택 공급이 넘쳐날 때 얘기죠. 공급이 충분하면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선택의 영역에선 선택을 받는 사람만 잘 나갑니다.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극소수만 몸값이 비싸고 나머지 분들은 몸값이 낮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만약에 공급이 충분하다면 비싼 곳만 비싸고 아닌 곳들은 내 선택의 영역이 되어버리는데 주택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냥 다 올라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급이 충분하다면 주택시장 내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주택 공급량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양극화가 아니라 모두가 다 순차적으로 따라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보이세요? 그럼 정부에서 호텔 개조, 모텔 개조, 공장 개조, 원룸 개조, 오피스텔 개조를 왜 허가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 복잡한 절차를 왜 할까요? 발굴해서 짓는다고 했죠. 공급이 안 부족할까요? 그럼 3기 신도시는 도대체 왜 지어요? 재미삼아 짓나요? 여러분, 서울은 아파트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느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 부동산 시장을 잘 보는 사람만 서울의 소유권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 사태가 심화가 되면은 서울에 살고 있던 월세, 전세 사시던 분들은 결국 외지로 밀려납니다.
전 이게 싫어서 책을 쓰고 강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 계속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래야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서울이 좋아서 월세 전세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한테 야, 그거 이미 비싸니까 늦었다고 하시기 전에 본인이 지금까지 안 움직이신 미스테이크도 있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죠. 근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캐치하고 빨리 리스펀드를 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도 뭐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맞는 눈을 뜨고 이런 기사에 계속 이상한 의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